회피형인 사람들끼리 연애할 때 갈등 해결법 조심할 점. 일단 자기 마음을 외면해버려. 자기 마음을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갈등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람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한테 한 발 물러서라고 하고 그래도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막 내가 감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설레고 있다면 내가 한 발 물러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회피형은 내가 이 사람한테 설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피형인데 뭔가를 강요해. 회피형으로서의 나의 틀을 벗어나기를.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설레는 마음을 외면해버려. 나는 이 사람한테 설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버려. 그게 돼. 회피형, 극단의 회피형들은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나서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잖아요. 그 마음을 외면하는 게 가능한 존재들이라고.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죠. 그게 있어, 좀. 이런 유형 같은 거를 이렇게 찾는 질문법이나 그런 조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분들한테 어렸을 때 추억을 물어보면 회피형들은 잘 말을 못해요. 구체적인 뭐가 없어. 항상 하던 얘기를 하거나, 남들이 할 법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뭐. 아니면 그냥, 어쨌건 그런 인상적인 거 몇 개를 얘기할 뿐이지, 뭔가 어떤, 게 잘 얘기를 못해요. 물어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잘 못해. 잘 떠올리지를 못해. 그런 면이 있죠. 어떤 장면은 사람마다 안 떠오를 순 없죠. 근데 이제 그 회평이 심하면 아무래도 회평들은 좀 그런 걸 떠올리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런 마음을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어떤, 방금도 뭐 자존심이 얘기했지만, 왜 뭐 떠올리냐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떤 보통 기억은 감정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뭐 공부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로. 아이한테 공부를 가르칠 때 막 혼내고 무섭게 가르쳐. 그럼 얘는 감정적으로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죠. 어떤 기억이 감정에 붙으면 기억이 좀 왜곡될지언정 그거는 굉장히 각인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은. 그런데 회피형들은 감정을 외면해. 그러면 그 기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억도 외면하는 꼴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감정적으로 내가 나에게 떠오르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기억이 거기에 이제 붙는 기억이 가장 강력한 기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를 했어. 머리를 해도 머리가 뭐 그냥 평범해. 그러면 그날 미용사랑 나눴던 얘기나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 머리가 망쳤어. 근데 기분이 확 나빠. 이 미용사가 나를 뭐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 막 감정이 상해했어. 그때 미용사가 한 말은 진짜 오래 간다고.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억에 붙는, 감정에 붙는 기억이 가장 오래 가기 때문에 실은 이런 오래된 기억일수록 그 감정에 붙은 것들 위주로 남아요. 대체적으로. 기억, 감정, 감각 이것들이 이제 실은 서로서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 그런 감정이 끌어올려지고 그 감정이 끌어올려지면 관련된 감각들이 몸의 감각들이 조금씩 움직이죠.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뭐 어떤 사람은 뭐 지근지근 거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죠. 비슷한 감각이 떠오르면 이거와 연관된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감정이 딸려 나오기도 하고 저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근데 이 회피형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감정 자체를 외면하는데 선수들이니까 나머지들이 잘 안 따라오지. 그렇다고 회피형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체적인 감각의 변화가 없냐? 있어요. 있는데 이 감정과 연결고리를 끊어놓은 거야. 왜냐면 그걸 끊어야 착한 아이였거든. 그걸 끊음으로써 더 좋은 아이로서 인정받았단 말이야. 회피형인지 언제 정해지냐고? 저 회피형을 정하는 애착 실험 가장 유명한 옛날에 했던 그 볼비 그 박사가 했나? 볼비 제자가 했나? 아무튼 그 실험에서는 2살짜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착 유형은 근데 살면서 계속 바뀌긴 한대요. 특히나 최근 연구에서는 더 그게 바뀔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때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바뀌긴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유형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거는 대물림 된다. 그것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고 계속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유형으로 너무 고착화가 돼버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할 때 회피형으로만 내가 아이를 대한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도 그런 회피형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런 예측력이 굉장히 높은 실험이죠. 그래서 질문이 뭐였지? 회피형인 사람들끼리 일단 저 부분 감정 너무 자기 마음을 외면해버리니까 뭔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더 노력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런 어떤 갈등 해결 방법은 그냥 일단 첫 번째는 신뢰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회피를 하는 성향이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최소한 나의 편이고 나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런 거를 어쨌건 애를 쓸 사람이다라고 신뢰를 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갈등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있을 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조금 즐거운 그런 뭔가 그런 시간을 보내면 그게 회피형들한테는 조금 좋거든요. 어떤 문제를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한테 뭐 단도리를 하고 이런 것보다 이 사람과 어쨌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이 사람이 아 동굴박도 뭐 나쁘지 않네 약간 이 정도로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짧게 이거는 좀 어떻게 해줘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실은 회피형들한테는 좋죠. 조심할 점이 그러면 실은 갈등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조심할 점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회피형들은 되게 저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 회피형들이 예를 들어서 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뭐 감정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도 외면하는데 그걸 뭐 밖에서 얘기하겠어요? 안 해. 그러면 뭔가 도와주고 싶잖아. 회피형이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얘기해봐. 나 네 편인 거 알잖아. 얘기해봐. 뭐 술이라도 한잔 사줄까? 이러면서 얘기해보라 그래. 그러면 다음날부터 연락 안 돼.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그냥 같이 얘기를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가 뭐 당구 치는 거 좋아한다 아니면 술 마시는 거 좋아한다 면 당구한 게임 치고 술 한잔 하고 그리고 그냥 헤어지면 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회피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혼란형으로 나왔다고. 원래 혼란형은 회피적 성향이랑 불안 성향이 다 드러나긴 해요. 그리고 회피형 애착인 상태에서 어떤 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강하게 겪으면 혼란형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혼란형은 조금 뭐랄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과 좀 가깝거든요. 혼란형의 어떤 태도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관계에서 어떤 큰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어쨌건 조심할 점이 그거겠다. 그러니까 조심할 점 갈등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갈등을 두라고 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갈등을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뢰를 갖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 바로 열고 회피형에게 동굴박은 동굴박도 안전해 알려주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건 예측 문제겠다. 예측되는 문제. 회피형은 사회생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정생활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회피형이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외면한다고 했어요. 감정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생활에서 감정을 외면했을 때 유리한 점이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오히려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가정생활에는 뭐예요?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일보다 가정 일에 있어서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요. 사회생활은 잘하는 회피형들 되게 많습니다. 사람도 회피형인지도 몰라. 왜냐면 회피형들은 보통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원동력으로 굉장히 멋있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유형들이 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회피형도 되게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자기 감정을 외면한다는 게 나중에 어느 순간 좀 그게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외향형으로 한다고? 외향형으로 알 수 있지. 그게 이제 스스로 생각해놓은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거다 보니까. 대인관계는 안정형인데 연애는 회피형일 수 있냐고? 그거는 그냥 회피형이에요. 이게 대인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발전을 했을 때 드러나는 게 보통 그런 유형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주 양육자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이 어쨌건 저 애착 유형이지 모든 대인관계에서 느껴지는 그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대인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런 성향이 미치긴 하는데 어쨌건 보통 이제 연애나 부모와 나에게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 회피형인데 사회생활 만렙이라고. 감정을 왜 회피하냐고? 아니 뭐 오늘 뭐 애착 강의야? 감정을 왜 회피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정말 극단적인 예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파서 울어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 야, 네가 아무리 애라고 그래서 배고프다 울면 돼? 엄마는 사정 없어? 뭐 아빠는 사정 없어? 이래서 이랬다고 쳐봐요. 이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뭐 그래도 네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징징거리지 말아야지. 뭐 제때 주잖아.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 아니 이거 진짜 극단적인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내가 울음이 나거나 감정이 표현될 때 이건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외면하게 되는 거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꼭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내가 감정을 외면하고 나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표현하지 않는 게 더 사랑받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성인이 돼서까지 이어지는 거죠. 불안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피드백이 약한, 반응이 좀 약한 부모가 회피형 애착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어쨌든 인터랙션의 문제죠. 꼭 부모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 애착 질문도 아닌데?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 버림받을까봐, 부모님이 싫어할까봐. 실은 그렇죠. 그런 얘기죠.
회피형 아이도 지금 가르쳐주는 회피형 연인처럼 대하면 되나요? 그렇죠. 기다려주고 지지해줘야 돼. 회피형 아이들은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할 때 추궁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놀아줘야 돼. 같이 놀면 돼. 그리고 재밌는 거를 자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얘가 그거를 막 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원래 기질적으로 회피적인 기질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다른 기질도 마찬가지고. 애착 유형 중에 베스트 워스트가 있냐고? 베스트는 안정형이죠. 워스트는 아무래도 혼란형일 가능성이 높죠. 혼란형은 약간 감정의 제어가 좀 힘든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혼란형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적은 확률로 나오는 게 혼란형이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체크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오는 게 혼란형이에요. 그렇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힘든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뭐 그런 하나의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그게 근데 꼭 베스트 워스트라고 봐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안형과 회피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혼란형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원래 왔다 갔다 하긴 해요. 활달한데도 회피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오히려 가능하지.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의 이야기니까. 회피형인데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감정을 숨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 애착 장애, 뭐 장애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이렇게 유형이 생기는 게 꼭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야. 부모가 나빠서도 아니고, 불안과 회피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혼란형일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원래 그럴 수 있는 거고, 좀 그렇습니다. 연인으로서는 너무 파국 아니냐고? 그러니까 저거를 성인이 돼서는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시킬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 그게 안 된 사람을 사랑한다면 뭐 노력해서 안정되도록 좀 지지해주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럼요. 당연히 자라온 환경이 만들지. 우리의 현재는 지금 현재가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들이 모여서 현재가 되니까 그 연미정, 이거 재밌는 상상이 되겠네요. 저도 나의 해방일지 저거 봤거든요. 생각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연미정.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죠. 아마 그 친구가 넷째인가 그랬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언니가 과한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과한 감정 표현 때문에 힘든 엄마와 아빠, 그리고 힘들어도 내색을 못하는 엄마와 아빠, 내가 거기에 굳이 한 숟가락을 더 얹어서 부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나는 내가 내 할 일 알아서 잘해야지라고 자기 감정을 좀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기질적으로 좀 아버지를 닮은 그런 기질 때문에 좀 회피형 기질이 좀 더 많은 아이인데, 이제 형제들로 인해서 부모가 안쓰러우면서 나라도 저기에 더 부모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어른스러운 이 아이에게는 더 취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좀 회피형이 형성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